준비되셨나요? 그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우리는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죠. 남편분의 연주가 저를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첫 악장이 끝날 무렵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분이 잠시 멈칫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연한 소리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제 경우엔 이웃집에서 들려온 한 곡의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연주 뒤에 가려진 진실을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어요. 아침 10시. 늘 그랬듯이 저는 정원에서 장미꽃에 물을 주고 있었죠.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장미들만큼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돌봐왔어요. 외로운 삶이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다들 바쁘다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꽃을 가꾸고 책을 읽고 가끔 동네 산책을 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가 들리다니 말이 되나요? 소리는 옆집에서 났어요. 작년 겨울에 이사 온 분들이었는데 그동안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굳이 이웃과 친해질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의 삶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연주는 뭐랄까요?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연주를 넘어서 연주자의 깊은 감정이 전해지는 듯했죠. 저도 모르게 담장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어서 들려온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 여보, 괜찮으세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옆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셨죠? 현관문 앞에 중년 여성이 서 계셨어요. 검소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따스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연주가 정말 훌륭하시던데요. 아, 제가 아니라 남편이 연주한 거예요. 남편이 원래는 음악가였거든요. 그 원래는 이란 말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며 옛날을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톤이었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남편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요즘은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남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바이올린 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따라 들어갔죠.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옛날식 거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빛바랜 악보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죠. 마치 오래된 이야기책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거실 한켠에 앉아 계시던 남편분이 고개를 드셨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셨지만 음악가다운 기품이 느껴졌어요.
특히 그분의 손가락은 지금도 기억나요.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선율을 짚어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제 연주는 어떠셨나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죠. 마치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은 서울에서 이사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분이 은퇴하고 조용한 곳을 찾다가 이곳으로 왔다고 하셨죠. 서울에서는 큰 오케스트라에 계셨어요.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셨죠. 아내분이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남편분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여보, 우리가 언제 서울에 살았었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내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셨죠. 여보, 커피 한 잔 더 드실래요?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원두로 내렸는데 향이 참 좋지 않나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 슬쩍 눈짓을 하셨어요. 마치 모른 척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였죠. 아내분이 내어주시는 차를 마시며 남편분의 연주를 듣는 게 일상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분의 연주가 날마다 달랐거든요. 어떤 날은 마치 젊은 시절 무대에 선 것처럼 완벽한 연주를 들려주시다가도 다음 날은 같은 곡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 곡이 어떻게 이어지더라? 연주 도중에 그렇게 중얼거리시면 아내분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악보를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죠. 어느 날은 제가 평소보다 일찍 방문했다가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약이요.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억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음악을 계속하고 싶으면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를 내자 아내분이 깜짝 놀라 돌아보셨어요. 아, 오셨어요? 아내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찍 와서. 아니요. 어차피 언젠가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내분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네요. 거실에 들어서자 남편분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죠. 남편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2년 전부터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이었어요. 연주 중에 악보를 읽지 못한다거나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아내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음악을 연주할 때만큼은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남편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았으면 해서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연주를 멈추시는 것,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 그리고 아내분의 한결같은 미소까지. 모든 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날은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들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기억하나 봐요. 악보를 보지 않고도 옛날 연주했던 곡들을 완벽하게 연주하시거든요. 아내분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봐왔던 모든 장면들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죠. 서울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증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한 환경이 좋을 거라고 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됐죠. 남편분이 창가에서 바이올린을 집어드셨어요. 아, 선생님. 오늘은 어떤 곡을 연주해 드릴까요? 방금 전까지의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이올린을 드는 순간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처럼 또렷해지셨죠. 이 곡은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에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도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은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도 전에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아내분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분도 연주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죠. 3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25,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던 그때 저는 서울 시향에서 활동하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앞날이 창창했죠.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 30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음악에만 빠져 있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병원을 다니셨거든요.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셨죠. 내가 그렇게 음악만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동안 내 어머니는 혼자서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남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어 창고 깊숙이 넣어두고 아버지가 원하시던 회사에 들어갔죠. 음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게 무뎌졌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평범한 삶이 나쁘지는 않았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클래식 음악이 들릴 때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그러다 아내마저 떠나고 정말 혼자가 됐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남편분이 갑자기 활기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같이 연주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순간 아내분과 저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방금 전까지의 대화는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대로였던 거죠. 저는 30년이나 쉬었는데 괜찮아요. 음악은 우리 몸이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그 말씀에 이상한 용기가 생겼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럼 내일 제가 제 바이올린을 가지고 올게요. 아내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 차도 준비하고 과자도 구워 놓을게요.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설렜어요. 마치 첫 공연을 앞둔 학생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30년이나 만지지 않은 악기를 다시 잡는다는 게. 게다가 그분처럼 뛰어난 연주자 앞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고를 향했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케이스를 열자 낡은 바이올린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왜 이제 왔어?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죠. 옛날에 연주했던 곡들을 떠올리면서요.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머릿속에서는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바이올린을 들고
이웃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때 안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따라 연주가 더 쓸쓸하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곧 연주가 갑자기 끊겼죠. 이어서 들린 남편분의 목소리. 여보, 지금 누구 오기로 했었나요?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을 때 아내분이 얼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손님 오셨어요. 남편분이 바이올린을 든 채로 현관으로 나오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제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견하셨죠. 아, 바이올리니스트시군요. 반갑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처음처럼 만나는 거라면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자 아내분이 약속하신 대로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드신 과자를 내오셨어요. 구운 과자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죠. 자, 이제 연주해 보실래요? 남편분이 제 바이올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내는데 손이 떨려왔어요. 30년이에요. 이 바이올린을 만지지 않은 지. 활을 잡는 순간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첫 연주는 제가 좋아하는 곡으로 하시죠. 바흐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잡는 순간 남편분의 표정이 확 바뀌셨거든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면서 자세히 바이올린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 1920년대 제작된 이탈리아 바이올린이군요. 조선기 선생님의 작품이 맞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맞았거든요. 아내분도 놀란 표정이셨어요. 방금 전까지 절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시더니 바이올린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시다니.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이 곡선, 이 나무결, 그리고 이 부분 특유의 마감 처리까지 선생님의 작품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남편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아내분이 눈물을 참으시는 게 보였죠. 남편분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있는 순간을 보시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자, 이제 연주 시작해 보실까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올렸어요. 첫 음을 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손끝으로 흘러나왔어요.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음정이 조금 높네요. 긴장을 푸세요. 음악은 호흡이니까요. 남편분이 조용히 조언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귀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스승처럼 부드럽게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를 연습했을까요? 땀이 나고 팔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내일도 오실 거죠? 아내분이 물으셨어요. 네,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어요. 남편분의 상태가 자꾸 걱정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바이올린을 들고 그 집을 찾았어요. 어떤 날은 남편분이 절 전혀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음악을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가면서도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남편분은 날마다 달랐거든요. 어떤 날은 절 오랜 친구처럼 반기시다가도 또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음악에 관한 건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 하실 때도 바이올린과 관련된 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셨죠.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늘 한결같은 미소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아도 매일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제가 우연히 들어버린 대화가 있었어요. 그 대화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비밀을 들려주게 되죠.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멈칫했어요. 여보, 오늘은 꼭 약을 드셔야 해요. 어제도 걸으셨잖아요. 무슨 약이요? 난 아프지 않은데. 기억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꼭 약을 드셔야 한다고. 음악이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바이올린이 자꾸 흐릿하게 보여요. 악보도 가끔 글자가 춤추는 것처럼 보이고. 남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였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남편분의 나약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이 있잖아요. 아내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걸 잊어가요. 어제는 딸아이 얼굴도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줘도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순간 아내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발걸음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미안해요. 당신한테 이런 고통을.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린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처럼요. 당신이 연주할 때면 모든 게 예전 그대로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러다 남편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죠? 아내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전까지의 대화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거죠. 여보, 오늘도 연주하실래요? 조금 전에 새로 받은 악보도 있어요. 아내분이 침착하게 말씀을 돌리셨어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살며시 밖으로 나와 잠시 후에 다시 현관을 두드렸죠.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평소처럼 거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찬장의 약병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의사 처방전이 놓여 있었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선생님. 오늘은 어떤 곡을 연주해 볼까요? 남편분이 평소처럼 밝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한 달 넘게 매일 만났던 사람인데. 하지만 남편분의 눈빛은 맑았어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처럼요. 제 이름은 김철수예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말씀드렸네요. 아, 김철수 선생님이시군요. 혹시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남편분이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아내분이 커피를 내오시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셨어요. 죄송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아니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눈짓을 했어요. 사실 저도 전에는 음악가였어요. 30년 전까지는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병환, 아버지와의 갈등, 음악을 포기했던 순간까지. 남편분은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사실 정말 처음 듣는 거였겠죠. 어제의 기억도 없으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남편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음악은 우리를 기다려주니까요.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매일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도 음악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명확한 조언을 해주시는 게 신기했죠. 저도 사실 많이 불안해요. 남편분이 갑자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내가 누구였는지도 헷갈릴 때가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악만큼은 선명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죠? 아내분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평소에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또렷이 인식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악보를 볼 때면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연주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였어요. 제가 남편분의 진짜 상태를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건,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 노력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선생님, 우리 같이 연주해 볼까요? 남편분이 바이올린을 들어 올리셨어요. 연주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남편분이 멈추셨어요. 이상하네요. 방금 전까지 무슨 곡을 치려고 했는지. 아내분이 악보를 가져다 드리려 하셨지만 남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악보 말고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곡 아시죠? 그거 같이 연주해 보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연습했던 곡은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손가락이 아니, 어쩌면 마음이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이올린을 들고 남편분의 연주에 맞춰 활을 올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치매도 30년의 공백도 모든 아픔도 잊은 채 그저 음악만이 있었죠. 연주가 끝나고 나서야 눈치챈 건데 아내분이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편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을까. 여보, 우리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아내분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이요. 그렇죠. 또 깜빡했네요. 남편분이 멋쩍게 웃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문득 창고에 처박아둔 제 바이올린이 생각났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음악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이웃집을 찾았어요. 아내분이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제보다 일찍 오셨네요.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분이 깊은 숨을 내쉬셨죠. 처음엔 작은 실수들이었어요.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거나 그땐 그저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건망증인 줄 알았죠. 부엌으로 가셔서 차를 내오시며 아내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큰 오케스트라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요. 어느 날은
연습실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셨대요. 그제서야 큰 병원에 가자고 했죠. 아내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초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쓰면 진행을 늦출 순 있지만 완치는 힘들다고. 그래서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한 환경이 도움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남편도 큰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아내분이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처음에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는 남편을 혼자 돌보는 게, 하지만 신기하게도 음악을 연주할 때만큼은 남편이 온전히 남편 그대로예요. 창 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분은 거실에서 여전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계셨고요. 요즘은 딸아이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서울에 있는 딸이 영상통화를 해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30년 전에 연주했던 곡은 완벽하게 기억해내시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아내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끔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에게 남은 건 현재뿐이라는 걸.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남편의 미소를 기억하며.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남편이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더 생기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되나 봐요. 아내분의 말씀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제가 무심코 시작한 방문이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어 있었다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제 안에 묻어두었던 음악이 이제야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거든요. 남편분을 뵈면서 깨달았어요. 음악은 우리의 일부라는 거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분의 연주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누가 오셨나요? 아, 철수 선생님이시군요. 오늘은 무슨 곡을 연주해 볼까요? 매일 처음처럼 물으시는 그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죠. 저희가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작은 음악회를 열어보면 어떨까 해요. 크게 말고 그냥 여기서 이 거실에서요.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웃들과 거의 교류도 없으셨던 분들이었는데 남편이 요즘 부쩍 더 많은 걸 잊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직 남편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을 때 누군가와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아내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남편이 연주도 못하게 되면 그때라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래서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셨는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연습하시는 걸 보면 옛날의 실력이 다시 돌아오고 계신 게 보여요. 아내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거실에서 남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의 말이 맞아요. 선생님의 연주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악기는 우리 몸이 기억하거든요. 순간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누군지 모르시던 분이
제 연주 실력에 대해서는 또렷이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럼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매일 이 시간에 연습하고 마을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아내분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무언가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처럼요. 음악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죠. 철수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제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던 분이 우리가 연습했던 곡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내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천천히 준비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후 3시, 우리는 연습을 시작했죠. 어떤 날은 남편분이 절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고, 어떤 날은 연주 중간에 갑자기 멈추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음악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비록 절 모르실 때도 바이올린을 잡는 순간만큼은 완벽한 스승이 되셨거든요. 선생님, 그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가야 해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분의 조언 하나하나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마치 30년 전 음악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분이 갑자기 연습실에서 나가버리신 적도 있었죠. 여기가 어디죠? 전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아내분이 따라 나가셔서 겨우 설득해 데려오셨어요. 그날은 연습을 아예 못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으시며 절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어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음악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분의 연주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거든요. 기억은 희미해져 가지만 그분의 음악만큼은 더욱 선명해지고 깊어져 갔어요. 어제는 딸아이가 전화 왔었어요. 어느 날 아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전화기를 들자마자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참느라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화 끊고 바이올린을 들더니 딸이 어렸을 때 자주 연주해주던 자장가를 완벽하게 연주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한 게 20년도 더 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또렷이 기억하시는 걸까요? 어느 날은 연습하다가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점점 더 많은 걸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도, 딸아이의 목소리도, 심지어 제 이름조차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음악을 연주할 때만큼은 제가 온전히 저인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 문득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가 준비하는 이 음악회, 어쩌면 제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 음악으로나마 자신을 지키려 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아내에게도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매일 같은 질문을 하고, 매일 같은 설명을 들어야 하고,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저를 보살펴주는데,
남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이번 음악회로 보답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 음악만큼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내분이 조용히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분명 남편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내오셨죠. 여보, 오늘은 피곤하시면 그만하시고 쉬실래요? 아니요. 더 연습해야죠.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순간 아내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요, 그럼 제가 악보 가져올게요. 남편분이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더니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 알아요. 아내가 매일 밤 혼자 울고 있다는 걸 제가 잠든 줄 알고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내일이면 또 오늘 일을 잊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남편분의 말씀을 들었죠. 이번 음악회가 제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그날 이후로 연습은 더욱 깊이가 생겼어요. 남편분의 연주가 전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모든 걸 쏟아내듯 연주하셨어요. 아내분도 달라지셨어요. 더 이상 남편의 실수를 감추려 하지 않으셨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대신 남편이 연주할 때만큼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해 보이셨고요. 어느 날은 연습이 끝나고 아내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남편이 사람은 잊어도 음악은 잊지 않는다는 거. 어쩌면 음악이 남편의 마지막 언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음악으로는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남편분의 연주에는 늘 그날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기분이 좋은 날은 밝고 경쾌하게, 불안한 날은 조금 더 깊고 무거운 선율로.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음악으로는 모든 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음악회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가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됐죠. 아내분이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옛날 연주 영상을 보고 계셨어요.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분이 오케스트라의 제1바이올리니스트로 연주하고 계셨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셨어요? 저를 발견하신 아내분이 서둘러 영상을 끄시려 했어요. 잠깐 옛날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곤 해요. 남편이 얼마나 멋진 연주자였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러다 문득 아내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번 음악회가 남편의 마지막 연주가 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앞으로 증상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 순간들이 소중해요. 저는 그제서야 이 음악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자화상이자 사랑하는 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음악회 준비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을회관을 빌리는 거였어요. 이장님을 찾아가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죠. 음악회라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일이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마을 방송으로 널리 알리도록 하죠. 생각보다 이장님의 반응이 적극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장님도 옛날에 음악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특히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으셨대요. 이장님은 마을 방송으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번 달 말에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우리 마을에 사시는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들께서 연주회를 준비하신다고 하네요.
그 방송을 들은 마을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누군가는 의자를 빌려주겠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음악회 포스터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심지어 제과점을 하시는 분은 음악회 당일 다과를 준비해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연습은 매일 계속됐어요.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죠. 연습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분의 컨디션이 하루하루 다르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연주하시다가도 다음 날은 첫 소절조차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있었죠. 오늘은 쉬실까요? 아내분이 조심스레 물으시면 남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놀라웠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으시려는 그 의지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연습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들렀다가 점점 더 자주 찾아오셨죠. 누군가는 조용히 앉아서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끓여오기도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치매셨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못 하시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음악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도 찾아오셨어요.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음악회 전에 미리 곡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더 관심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의 연습실은 조금씩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분은 사람들이 많을 때 오히려 더 생기가 도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연주해 볼까요? 연주 지도를 하실 때만큼은 완벽히 제정신이셨어요. 마치 오랜 시간 무대에 섰던 그 시절로 돌아가신 것처럼요.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보실 때마다 살며시 미소 지으셨죠. 하지만 위기도 있었어요. 음악회 2주 전 남편분이 갑자기 열이 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 때문이라고 했죠. 일주일간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안 돼요. 연습을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남편분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일주일만 쉬어요. 그동안 우리가 연습한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보가 건강해야 음악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주일이 제게는 더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매일 병문안을 가면서 우리는 음악 대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남편분은 침대에 누워서도 손가락으로 계속 연주하는 신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해요. 활을 좀 더 부드럽게. 열이 나는 와중에도 음악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마치 음악이 그분의 일부가 된 것처럼요. 그러다 문득 남편분이 물으셨어요. 우리 언제 음악회 하기로 했었죠? 2주 후에요. 걱정 마세요.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아내분이 대답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전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죠? 순간 아내분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분의 증상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다행히 일주일 후에는 열이 내리셨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죠. 일주일이나 연습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분은 의외로 평온해 보이셨어요. 괜찮아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였어요. 오히려 일주일의 휴식이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연주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평화로운 연주였죠. 음악회 준비는 마을 전체의 일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마을회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누군가는 의자를 닦고, 심지어 무대 장식까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요즘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이게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다고들 하시네요.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남편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니까. 음악회가 다가올수록 마을은 더욱 분주해졌어요. 마을 청년회에서는 주차 안내를 맡아주겠다고 했고, 부녀회에서는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죠. 마을의 미용실을 하시는 분은 음악회 전날 두 분의 머리를 손봐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내분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서울에서 이사 온 뒤로 계속 숨어 지내다시피 했거든요. 남편의 상태를 들킬까봐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음악회 일주일 전, 우리는 마지막 리허설을 했어요. 남편분의 컨디션은 그날따라 정말 좋았어요.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마을회관에 울려 퍼질 때 연습을 보러 오셨던 마을 분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고 계셨죠. 이렇게 가까이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는 건 처음이에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건데 우리 마을에서 이런 연주를 들을 수 있다니.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전에도 이런 음악회를 한 적이 있나요? 아내분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치 처음 무대에 설 때처럼.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잊으셨지만 음악에 대한 설렘만큼은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음악회 전날 늦은 밤까지 연습을 했어요. 남편분은 평소보다 더 진지하셨어요. 마치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연주하셨죠. 내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연습을 마치고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시며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니까요. 제가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남편분의 용기 있는 도전과 아내분의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두 어우러지는 날. 음악회 당일 아침, 날씨가 무척 좋았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연주회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아침 일찍부터 마을회관은 분주했어요. 청년회 아저씨들이 의자를 정리하고 부녀회에서는 다과 테이블을 준비하셨어요. 평소엔 조용하던 마을회관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일찍 이웃집으로 갔어요. 남편분이 아침부터 바이올린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농담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잊겠어요? 아침부터 계속 연습하고 있었다고요. 아내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남편분은 오늘만큼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마치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셨죠. 이제 슬슬 출발할까요? 공연 전에 마지막 리허설도 해야 하고.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평소엔 본 적 없는 얼굴들도 보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옆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해요. 무대 뒤 대기실로 쓸 작은 방에서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남편분이 바이올린을 꺼내시는데 손이 살짝 떨리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처음 무대에 섰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도 이렇게 떨렸는데. 아내분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를 잡아주셨어요. 여보, 이제 시작해볼까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보니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계셨죠. 누군가는 급하게 의자를 더 가지러 갔고 서서라도 보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장님이 무대에 올라간다니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마을의 특별한 날입니다. 이웃에 이런 훌륭한 음악가분들이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였어요.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까까지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수십 년 전 현역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첫 곡은 남편분의 솔로 연주였어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남편분의 연주에서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깊이가 느껴졌어요. 마치 평생 간직해온 모든 감정을 쏟아내시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게 보였어요. 이어서 우리의 듀엣 차례였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남편분이 제게 눈짓을 하셨어요. 준비되셨나요? 그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우리는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죠. 남편분의 연주가 저를 이끌어주는 것 같았어요. 첫 악장이 끝날 무렵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분이 잠시 멈칫하신 거예요. 아,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 하는 순간 아내분이 객석에서 조용히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분의 연주가 다시 시작됐어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운 선율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연주 중간중간 남편분을 몰래 봤어요.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거든요. 마치 지금 이 순간 이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요. 치매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악장이 시작됐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부부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마을의 따뜻함이 모두 어우러진 특별한 순간이었던 거죠. 마지막 음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고
순식간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남편분이 제게 속삭이셨어요. 우리가 해냈나요? 네. 정말 멋진 연주였어요. 객석의 아내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계셨죠. 평소에는 무뚝뚝하기만 하던 이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커튼콜을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남편분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더라?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음악의 순간이 어떤 기억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김철수예요. 아, 네, 잊지 않을게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지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모두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죠. 그때 이장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이런 귀한 선물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음악가분들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주회를 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내분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걸 무척 어려워하셨거든요. 오늘 제가 많은 걸 잊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음악만큼은 음악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항상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갑자기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음악회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에도 마을회관 앞에는 세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는 우리에게 아내분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꿈만 같네요. 남편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남편분은 여전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품에 안은 채 하늘을 보고 계셨어요. 달빛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아까 연주하실 때 남편이 옛날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제일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에 서셨을 때처럼 그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 그대로. 마을회관을 나서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보, 우리 또 연주회 할 수 있을까요? 아내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무슨 연주를 했었죠? 아내분의 눈에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흘리는 감사의 눈물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걸. 음악회 다음 날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마주치는 이웃들이 전과는 다르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더라고요. 어제 정말 멋졌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멋진 분들이 계셨다니.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교에서 음악 수업 시간에 우리 연주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바이올린 배울 수 있냐고. 더 놀라운 변화는 이웃집에서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남편분이 일찍 일어나 바이올린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비록 매일 같은 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지만 그래도 그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아내분 말씀으로는 식사도 더 잘하시고 표정도 밝아지셨다고 해요. 음악회 이후로 뭔가 삶의 목적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연습해야죠, 예요.
어느 날은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마을회관을 정기적으로 써도 괜찮은데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음악회는 어떨까요? 꼭 큰 연주가 아니어도 좋으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토요일 음악회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조촐하게 시작했지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죠. 특히 달라진 건 마을의 아이들이었어요. 음악회가 끝나면 남편분 주위로 몰려와 바이올린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남편분은 그때만큼은 또렷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셨어요. 선생님, 저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아이들의 조르는 소리에 우리는 작은 음악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로 한 거죠. 놀라운 건 남편분이 음악을 가르치실 때만큼은 한 번도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기를 잡는 법부터 음표를 읽는 법까지 마치 수십 년간 가르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하셨죠.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도 음악 교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데려다 주러 오셨다가 나중에는 수업 참관한다고 뒤에 앉아 계시더니 결국에는 저희도 배워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어른들을 위한 음악 교실도 시작됐어요. 농사일 끝나고 저녁이면 마을회관에 불이 켜지고 서툰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죠. 남편분의 상태는 여전히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제 이름도 기억 못하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때가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음악 수업할 때만큼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었어요. 자세가 중요해요. 바이올린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자신이 처음 바이올린을 배웠던 이야기, 큰 무대에 섰던 이야기. 기억이 선명할 때도 있고 흐릿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도 남편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면서 어떻게 음악만큼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걸로 충분하다. 아내분의 일기장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기억을 잃어간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잃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였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날은 서울에서 딸과 손자가 찾아오셨어요. 처음에 남편분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죠.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바이올린 연주해 주세요라고 하자 환하게 웃으시며 바이올린을 드셨어요. 이 곡은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들려줬던 거란다. 그날 처음으로 딸은 아버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면서요. 우리 마을은 이제 음악이 흐르는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마다 마을 어딘가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연습 소리죠. 남편분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음악당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음악회를 열어요. 남편분의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지만 그래도 음악만큼은, 음악으로 이야기할 때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계세요. 이상하죠? 어느 날 아내분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기억을 붙잡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해요. 음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시간은 흘러갔고
남편분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음악이 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음악으로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아침이었어요. 남편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이올린을 꺼내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아내분은 놀라셨어요. 요즘엔 대부분의 아침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거든요. 무슨 곡인데요,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연주했던 곡이에요. 기억나요? 그때 당신이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죠? 아내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분이 그날의 일을 기억하시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철수 선생님, 우리 첫 음악회 때 함께 연주했던 바흐의 곡도 연주하고 싶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특별한 연주회를 했어요. 마을회관이 아닌 그분들의 작은 거실에서요. 남편분은 그날 아침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처럼 연주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내분과의 추억이 담긴 곡을,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연주했던 바흐의 곡을 들려주셨죠. 연주가 끝나고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음악이 참 신기하죠? 다른 건 다 잊어도 음악만은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도,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도 전부 음악 속에 있어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이제는 많은 것들이 흐릿해져 가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연주할 때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작은 울림이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남편분은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율들이 우리 마을의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회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남편분의 제자들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갔고 어른들도 조금씩 실력이 늘어갔어요. 아내분은 여전히 매일 일기를 쓰세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을에 음악이 흐른다. 남편이 이곳에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날 줄은 몰랐다. 매일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남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 같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우연히 들려온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30년 동안 잊고 있던 음악을 다시 찾지 못했다면 이런 특별한 인연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우리 마을은 음악이 흐르는 마을로 불려요. 어딘가에서 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남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음악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음악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지금도 가끔 봄바람이 불어오면 어디선가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가 찾은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우연히 들려온 바이올린 선율이 한 마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특별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